승범아 일어나. 자, 다음 유형. 자, 이제 17번 이 아니죠. 19, 21번까지 했으니까 25번. 여기 제목이 이제 실근의 부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a지만 는 a로 바꿔서 요 녀석과 y는 a에 대한 교점 해석으로 바꿀 거고요. 요거 이제 도함수를 일단 좀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데 얘가 3으로 묶었을 때 1 마3이다 보니까 x 마3에 x 플러스 1 그거의 전체 세배 뭐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일 것인데 계산을 해보시면 3, 마이너스 27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옆에 저기 그려놓은 요 식은 원점을 무조건 지나거든. 근데 원점이 지금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3이다 보니까 원점은 어디에 좀 가깝게 있냐면 그때점에 좀 가깝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원점을 지나야 해서 요런 개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원점을 찍은 이유는 저 녀석을 기준으로 그 y좌표를 기준으로 근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림이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근의 개수나 형태를 바꾸는 기준으로 y는 5라 이게 a는 5거죠. a는 마이너스 27 이것만 잘 그려줘도 됐지만 근의 부호를 결정하는 요 녀석 a는 0까지 같이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라 했거든요. 일단 근이 3개인 상황이니까 그때 그 사이로 와야지 3개가 되는데 양근이 2개고 음근이 하나야. 그러니까 요 사이로 와야 되겠죠. 0과 마이너스 27 사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음근과 한 양근. 근이 3개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 사이로 와야 되는데 음근이 2개이기 때문에 0과 5 사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8번째 한 양의 중근과 한 음근. 일단 중근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7이랑 5 중 하나인데 중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중근인데 음의 중근이니까 얘가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양근과 두허근이래요. 일단은 근이 실근 하나밖에 없어. 교점이 하나라는 거고 근데 그게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5보다 큰 쪽으로 그려줘야겠죠. 너도 자동으로 마이너스 27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극대극소를 기준으로도 변하지만 y절편을 기준으로도 근의 개수가 변한다. 그러니까 부호가 변한다. 개수가 변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27번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27번은 아예 바로 도함수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1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크기 순서로 쓸게. 마일이랑 1이랑 2라는 건데 이게 4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3개면은 W자로 그려진다 했어. W자로 그려지는데 얘네가 만약에 동일한 간격이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얘가 지금 마일과 1은 가깝고 얘가 지금 두 칸이잖아. x좌표가 두 칸인데 여기 한 칸 차이죠.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먼 만큼 차이가 벌어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고 얘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먼 쪽으로 처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개형을 일단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되겠다. 마일 대입해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19가 나올 거고요.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13이 나올 거고요.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8, 여기가 마이너스 19니까 x축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은 요 사이에 있을 건데, 지금 이 식에 이 처음 식의 y절편이 0이거든. 그러니까 0,0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축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근의 개수가 바뀌는 기준은 하나, 둘, 세 개인 거고, 근의 부호가 바뀌는 기준은 y절편과 만나는 요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k는 0, k는 마이너스 19, k는 8, k는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양근과 한 음근, 어쨌든 근이 4개여야 되거든. 4개일 수 있는 곳이 이 사이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음근 하나에 양근이 3개가 있어서 딱 맞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K 1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 양근과 한 음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3개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근이 3개이려면은, 그러니까 4차식이 근이 3개이려면 중근이어야 돼. 왜냐면 허근은 무조건 2개, 4개 이렇게 짝수계로 잡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근이 있는 상황. 그럼 중근이니까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근이 2개, 음근이 하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입니다. 13. 그 다음에 8도 있어요. 8. 이때도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양근 둘 해서 13이랑 8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양근과 한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일단 실근 2개, 허근 2개인 상황인데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근 2개인 상황이 요 사이도 있지만 요 위쪽도 있고, 위쪽. 그래서 13보다 크다 라고 해야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이 봐봐. 여기 사이로 그어지더라도 음근 하나, 양근 하나, 더 이상 교점이 없고 접하는 것도 아니니까 허근이 있겠죠. 그래서 0과 8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근 2개가 나오면서 나머지가 허근인 상황은 이제 0과 마이너스 19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얘는 이제 3차 함수라고 했고요.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k인데 얘가 그래프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선분과 만나도록 입니다. 그랬을 때 실수 k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사이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 이게 좀 질문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직히 선분이랑 만난다라는 걸 해석하기는 어려운데요. 직선 AB의 방정식을 gx라고 해서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교점이 있다로 갈 거야. 오케이? 요 식을 다시 fx라고 하자면 fx와 gx의 해가 x좌표가 지금 a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b잖아요. 해가 마일과 이 사이에 들어오면 혹은 등호가 들어가서 선분 끝점에 만나더라도 선분과의 교점이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선분과의 교점을 풀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이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근의 분리가 되는 거지. 이게 근의 분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fx는 gx는 이제 옆으로도 넘겨서 또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 먼저 그려보죠. 얘가 지금 3 커지고 6 커졌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요 식이 2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 이제 두 개를 갖다 놓고 한쪽으로 넘겨줄 건데 이 넘겨줄 때 이건 선생님마다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나는 웬만하면 이 k가 양수로 있는 게 생각하기 편하다고 생각해. 그래야 올라가면 k가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k로 만들지 말자고. 그래서 오히려 얘랑 같다는 식에서 이 3창이랑 요걸 다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상황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해볼 거고요. 그럼 또 개형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 개형을 그릴 건데 요 식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마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고요. 얘를 마3으로 묶었을 때 1, 2, 마3이기 때문에 x 풀 3, x 마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의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데 우리의 실근은 마일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마일이 어디냐면 변곡이죠. 1과 마3의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4니까 2칸 더 가면 여기가 원래 3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2는 요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놓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잘 그려. 나는 너네보다 잘 그리기 때문에 마일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걸 그림으로 해결했거든. 근데 이게 그냥 그림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가 다시 만난 점이에요. 두 개를 연결해서 중점을 찍으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하다는 거야. 그거보다 높이 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보다 무조건 이 윗대가 더 크게 됩니다. 중점을 이렇게 찍으면. 실제로는 원래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의 이제 고급 스킬이었던 거고, 어쨌든 우리는 근이 요 사이에 놓여야 하는데, 여기까지 필요한데, 요 사이에 놓여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마 7로 나오고요. 여기 좌표가 2, 2로 나오고요. 여기 좌표가 1, 9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K를 그었을 때 어쨌든 실근이 존재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빨간색이랑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K의 범위는 제일 작게는 마이너스 7부터 제일 크게는 9까지 가능한 거고 등호는 다 붙여도 됩니다.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죠. 4. 방금 요 위치는 어쨌든 계산을 하고 나면 제가 더 작네, 제가 더 큰 애가 어차피 비교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유형식의 합성함수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gx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이거예요. f 합성 gx는 0의 실근의 개수.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4개, 얘가 이제 5개, 6개, 3개. 자,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봐. 얘가 지금 어쨌든 fx를 이게 지금 이 합성함수 방정식이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gx를 잠깐 t라고 생각하면 ft가 언제 0이 돼? 라고 했을 때 t가 1 또는 a일 때, 자 이거 필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봅시다. 1 또는 a일 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gx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1도 그어보고 a도 그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네. 그럼 근이 다섯 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뭘 그려봐야 돼? gx의 개형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제 gx를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개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개형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2, 2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그려지는 게 1인데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20이니까 y는 1을 긋고 나면 이제 이렇게 최소한 얘는 실근이 몇 개? 벌써 3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4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a를 어디다가 그어야 될까? 20보다 크게 혹은 마이너스 7보다 작게 그리면 되겠지. 공개적이었어? 내가 t는 1 또는 a인데 t가 원래 뭐였어? gx였잖아. 그럼 gx가 1 또는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가 이제 t는 1 또는 a여서 gx가 1 또는 a가 될 때 요 교점의 개수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쨌든 4개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이미 3개가 나왔으니 하나씩만 더 나오면 되겠고, 그럼 a를 20보다 높게 혹은 마이너스 7보다 작게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4개의 답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2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5개네. 교점이 2개 더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7이나 20에다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개가 되려면 3개가 더 생겨야 되죠. 3개가 더 생겨야 되니까 a가 어디 있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7이랑 2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에 아무데나 넣으면 되냐? 만약에 1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망하죠. 그럼 어떻게 돼? 얘네가 다 중분이 되면서 뭐가 돼? 3개가 돼. 그렇지? 아, 그러면 내가 이 사이에 그려야 되는 건 맞대. 몇이면 안 돼? 1이면 안 되는 거지. 1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통 어떻게 씁니까? 마이너스 7에서 1까지 그리거나 1부터 20까지 그리면 됩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겠죠. 여기 이제 이거를 또 해석하는 또 방법 중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서 하는 해석 방법도 있는 건데, 어쨌든 꼭 그게 필수적이진 않아. 지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돌려 그리지 않더라도 해석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갔어. 자, 이번에는 두 함수 fx가 있는데요. fx는 x제곱이고 g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한 어떤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g합성 fx인데요. 자, 얘는 합성 함수가 0이 될 때 딱 명시가 돼 있다면 여기서는 이 값이 a면서 a가 지금 a 자체가 변수인 그런 상황이죠. a가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개, 3개, 4개, 6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이것도 일단 하나씩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G가 언제 A가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일단 벌써 큰일 난 게 저 A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T값이 뭐가 나온다라고 해서 fx가 또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거를 해석할 때도 이 그래프를 돌려서 해석하는 그 방법들이 있죠. 수원 심화에서 많이 했던 거. 그 방법을 여기다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볼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게. 자, fx의 그래프가 얘 같은 경우에는 x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0이랑 3이 중근이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누구야? 얘가 이제 G구나. GX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자, 내가 f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축이 아니고 t입니다. t. 여기가 y고. 그럼 이제 이 돌려 그리기라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t는 fx를 그릴 건데 그 축을 일치시키는 거죠. t는 fx 해가지고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t는 fx. 이거 뭔지 알지? 자, 이렇게 그려졌어. 살짝만. 자, 이 상황에서 뭘 하는 거냐? 교점의 개수가 변할 만한 상황들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은 내가 GT가 A다라는 방정식을 현재 풀고 있는 중이에요. GT는 A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GX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GT였던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내가 여기다 뭔가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뀔 만한 상황은 첫 번째로는 요때, 그리고 요때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때점이 계산을 해보시면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는 A가 0일 때, 두 번째로는 4일 때를 기준으로 교점이 바뀌어보고, 사실 요거에 의해서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원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교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만 하니까 넌 두 개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릴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 한 개, 0개죠. 그러니까 누구도 또 기준이 돼야 되냐면 요 녀석도 기준이 돼야 돼요. 요 녀석도. 근데 얘는 우연찮게 그 기준이랑 요 기준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죠? 얘가 만약에 다른 이런 데서 만났으면 이거 하나 더 그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요거만 보셔도 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 n축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좀 해석하기가 쉬운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미리 개수를 좀 해석하고 들어갔었어요, 예전에도. 자, 지금 4를 그었을 때 교점은 현재 2개고요. 이 2개에 의해서 생기는 t 값이 2개인 거지, x 값은 하나, 둘,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4개입니다. 4실근. 자, 이때는요. 이때는 교점 여기서 2개가 생기는데 내려가면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3개짜리거든요. 그리고 이 4보다 높은 쪽으로 우리가 그었게 됐을 때는 교점은 하나, 내려가면 2개짜리. 자, 요 사이에서는요. 요 사이에서는 교점이 3개가 생기고 그 3개가 각각 2개씩 나오기 때문에 근이 무려 6개가 되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교점이 생기긴 하나, 요 밑에서 안 만나죠. 그러니까 0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써줬습니다. 수원심에서도. 그러면은 일단 2개인 상황이 저번에 A가 4보다 클 때, 그리고 이게 답이 또 여러 개인 경우에 있어서 딱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3개인 상황은 A가 0 하면은 너무 살짝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4개인 상황은 A가 4 그러면 너도 딱 지워주시고, 이제 0개랑 6개만 남아서 6개인 상황이 0과 4 사이, 그리고 0개인 상황은 0보다 작다 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유형 12번.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보면 마지막 줄에 fx, gx가 항상 성립한다. 어디서? y, 2에서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작아야 하므로 우리는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같은 x를 넣는 건데 어차피 fx 빼기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새로운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f랑 g를 뺀 식이 필요한데 그 f-gx가 어떻게 써지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a로 써지고요. 요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도함수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되면서 요거 이제 h 프라임이라고 할게. 요거의 도함수가 3x제곱 빼기 6x 3x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f-g라는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최고차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 여기가 2점. 근데 우리 이거 다 그릴 거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근데 이 그래프의 가장 큰 값, 즉 h0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항상 저게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리고 h0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 맨 처음에 x를 계산하시면 1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으려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정수 중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차식이면 판별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0보다 크다면 최소가 0보다 커야 되고 항상 0보다 작다면 최대가 0보다 작다. 자, 40번. 자, 요건데 fx1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4차 함수 나왔는데 쟤도 당연히 해석은 도함수로부터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요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복습이야. x제곱으로 묶으면 3x 마사가 되죠.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승범이고 복습 x축이랑 0에서 0이랑 3분의 4에서 만나죠. 근데 여기서 3중으로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죠. 근데 여기 최고차 양수니까 여기 뚫어버려야 되고 여기가 3차 함수처럼 이렇게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 가능하게 그려주시면 이런 개형이 됩니다. 그리고 3중근 단일근이기 때문에 3대 1인 지점 거기가 극소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x의 개형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저기 부록에 됐습니다. 1번 부록. gx는 그냥 2차 함수죠. 위로 볼록인데 두 근의 합이 6이어서 축이 3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걸 넣었을 때도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아무거나 넣더라도 너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공간에 뭐라 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 f에다가 1 대입해서 최소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g에다가 3 집어넣어서 최대를 구합니다. 그러면 마 18 더하기 36 18 더하기 k. 근데 마일보다 18 더하기 k가 작아요.
k는 마이너스 19보다도 더 작아야 돼. 이게 이제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오! 성공했어. 했어요? 도로 거기까지. 아니, 도로. 속가 변화율까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3교시의 키로 다뤘던 내용들을 다 한번 공부를 한 상황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 잡았니?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변화율 속가라고 썼는데 속가가 먼저 나오고 변화율이. 어쨌든 속도와 가속도 속도를 하기 전에 위치라는 게 있고요. 유사한 개념으로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유사 개념. 그리고 속도가 있고요. 유사 개념으로 속력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고요. 가속력이라는 건 없고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의 전제는 뭐냐면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 지금 우리가 수투에서 하는, 그러니까 미적은 아니야. 미적에서는 뭐도 하냐면 미적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해요. 미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는데 수투에서는 갔다가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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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직선으로, 혹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밖에 안 해. 이런 거 못해. 수투에서 이런 거 못해.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있던데요.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시간순으로 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시간은 흐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직선 운동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x라고 써요. xt라고 잘 안 쓰긴 하지만 시간에 따른 위치다, x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요. 뭘로? 시간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속도 vt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x 프라임 t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도를 또 다시 미분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게 가속도죠. at가 되겠고, 얘는 당연히 v 프라임 t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 얘가 어쨌든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만 나올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이거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고요. 속력도 마찬가지야. 속력도 절대값 vt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속도의 절대값. 그리고 이동 거리는 조금 달라요. 이동 거리는 이런 거죠. 이제 이동 거리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동 거리 자체는 이건 나중에 적분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는 여기는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나 가속도는 전부 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요거에 생략된 거야. 도함수값, 미분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 속도가 있고 평균 속력이 있어. 그럼 얘네도 절대값을 씌우면 같아지는 관계냐? 이거 아니에요. 절대값 씌운다고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가속도는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한 상태에서 평균 속도는 뭐냐?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 근데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결국 B일 때 위치에서 A일 때 위치를 뺀 다음에 그거를 B 빼기 A로 나누는, 이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0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지금 위치 시간이야.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1이야. 여기가 6,1이고 여기가 뭐 4,-2라고 하죠. 자, 이 두 상황에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평균 속도는요 0에서 6초까지야.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는 시간은 6 빼기 0이고요. 위치는 6일 때 위치 1, 0일 때 위치 0이니까 6분의 1.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 속력이라고 하면 얘가 처음에 얼만큼 이동했어? 3. 그 다음 얼만큼 이동했어? 5. 왜냐면 3에 있다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잖아. 5만큼 이동했지. 그 다음 얼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에서 1까지 갔으니까 3만큼 이동했지. 그럼 이 녀석의 이동 거리는 3 플러스 5 플러스 3이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린 시간은 6이죠. 6분의 11이에요. 절대값 따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하는 거, 얘는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하는 거. 이거 잘 조심해 주시고. 자, 이거 말고 이제 또 표현상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치 함수의 값이 몇이다?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위치 함수의 값이 0이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t 값들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양수인 걸 골라야 돼요. 첫 번째, 음수인 거는 말이 안 되죠. 시간이 음수인 거니까. 0인 거는 시작할 때 원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수인 걸 고르자.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운방바. 근데 운방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데 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고 그럼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이 될 것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속도가 0이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잘 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고 미분 가는 놈의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대. 그런 거야. 그 값인 거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찾는 거는 VT는 0인 점들 중에서 찾긴 할 건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위치 함수의 뭘 찾자? 그 값을 찾자로 돼야 돼요. 그 값을 찾자. 요걸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게 있어. 하나는 그래프가 슉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가 위치와 시간의 함수야. 그러면 위치가 커지는 건 운동방향이 플러스라는 거고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운동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운방바는 어디냐? 여기인 거지. 얘가 다 운방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건가? 근데 이게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였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어. 도함수가 0인 지점들이 하나, 둘, 세 개를 볼게.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의 그래프거든. 잠깐만. 잘못 썼어. 이게 위치로 돼야 돼. 이게 위치. 자, 이 상황에서 또 운동 방향이 바뀐 거는 얘는 플러스였다가 계속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운반바가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 것이. 이것도 위치 시간이야. 근데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자, 속도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양의 방에서 양의 방에 안 바뀐 거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거죠. 그래서 너는 운반바가 맞고 너는 운반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그 값 찾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 도함수 활용해서 이 속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에서 아니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프를 안 주고 그냥 이게 3차 함수 뭐 4차 함수 이런 걸 준 다음에 해석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특히 이 다시 원점이나 운반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위치 함수의 극값을 찾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슨 습관이 남아있냐면 아 속도가 0인 곳을 찾는 거구나. 근데 속도가 0이라고 다 극값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부호가 바뀌는 걸 찾자.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개혁을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44번. 자, 얘는 그래프가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4번 문제를 보니까 위치 함수 x가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24t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 자체로도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1번부터 봅시다. 가속도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까지 식을 구해놔야 되는데 내가 쟤를 한 번 미분하면 v가 되고요. 내가 이제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24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a가 되는데 걔가 지금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가 이제 6 곱하기 t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고 요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묶으면 1 마유 8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 t 마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 점이 이제 숫자를 대입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죠. 자, 1번은 a가 0인 순간에 v를 구하라고 했어. 그거는 v 몇을 구하는 거야? v3를 구하는 거죠. 가속도가 0인 순간이니까. 그럼 여기서 3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되니까 마3이 답이 되는 거지. 이거 잘 읽어요. 속도냐 속력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3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처음으로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극값을 찾아야 됩니다. 극값. 지금 도함수가 속도의 그래프가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2랑 4니까 위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2랑 4. 그럼 처음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야? 2야 4야? 2겠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아까랑 똑같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도 식으로 풀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양수인 것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답은 x2인 거죠. 2초일 때의 위치. 쟤도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좋겠지만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8마 18 더하기 48마 16이고요. 56에서 16을 빼면 40에다가 18을 빼니까 20인가요? 2가 아닌데? 계산이 잘 되나? 아, 36. 그러면 56 빼기 52죠? 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발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요. 아,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일 때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 대신 1 대입하면 0 돼요.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1 대입하면 1 마구 24 마 16인데 1 1 마 8 마 8 16 16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x가 알고 보니까 t-의 t-4의 제곱이었네. 그러면 위치가 0이 될 때가 1이랑 4가 있는데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니까 1일 때죠. 그러면은 그때의 시각 답은 t는 1 초고요. 그때 위치는 x = 1을 대입하는 건데 그게 네? 1이야. 1 맞나? 그때의 속도구나. 위치가. 그때 속도는 v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마1 마3 3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0에서 4까지 평균 속도고 밑에는 평균 속력이죠. 자, 먼저 나온 게 평균 속도니까 뭘 찾으면 되냐면 4초일 때의 위치와 0초일 때의 위치를 4 빼기 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제 4를 대입한 식이 여기다 4를 넣으면 바로 0 되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하니까 4가 되는 거죠. 네, 평균 속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 그러니까 평균 속력. 얘는 절대값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 극점들을 다 찾아봐야 돼. 위치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0이었고요. 2일 때 위치 아까 계산했었나? 4였네요, 그렇죠? 2,4. 그리고 0일 때 위치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처음에 마이너스 16이었던 게 4까지 얼만큼 올라오냐면 20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4였던 게 밑으로 4만큼 내려가는데 이동거리는 20이랑 4를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20에다가 4를 더하고 그거를 4로 넣으면 돼. 그래서 6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쨌든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였고요.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 건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라서 훨씬 쉽습니다. 36. 자, 그리고 아주 당연한 거지만 얘가 지금 속도 시간 여기가 V라고 돼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D라고 돼 있는데 지금 너는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너는 속도를 물어보면은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위치함수 입장에서 너는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부호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 위주로 본다는 게 뭐냐면 너가 도함수니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 위주로 보자. 플러스면 양수니까 그 플러스면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만약에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석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 건데, 자, 바로 뭐부터 물어봤어? 가속도부터 물어봤어. A일 때 가속도는 뭘 보면 돼요? V 프라임 A, A에서의 미분 개수를 보면 돼. 그게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극점을 표시해 놓은 거니까 0이 되겠죠. 기억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니은. 자, A, T, C래. 그러니까 시간이 A에서 C 사이에 있을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라고 했어요.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근데 이건 뭘 보면 돼? A랑 C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계속 양수를 유지를 하죠. A라는 점이랑 C라는 점에 등호가 있었다면 0이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좀 없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계속 관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기 보시면 B일 때와 D일 때 운방바 나왔죠. 운동방이 바뀐다. 이거는 극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극점. 근데 이 녀석의 극점을 보는 게 아니고 위치함수의 극값을 찾는 거니까 뭘 봐야 돼?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B랑 D가 맞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은 손가락까지 개념 설명, 유형 설명 다 됐고요. 마지막 변화율 개념 설명은 한 줄입니다. 자, 만약에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위치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걔를 미분하시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 그러면 넓이에 대한 함수를 구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시면 돼요.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부피를 식으로 세우고 걔를 미분하시면 되고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무게의 변화율, 성적의 변화율 물어볼 때마다 다 식 세우고 미분하면 된다. 요게 이제 개념 끝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50번 문제가 마지막 줄만 보자면 5R 선분 5R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이 OR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고 그거의 도함수를 구해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EX 그리고 여기 Q점 여기에 P점 얘는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1초 뒤에 2에 있겠고 2초 뒤에 4에 있겠죠. t초 뒤에는 2t에 있을 겁니다. 얘는 몇 초 t의 속도 1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0,t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생기는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그럼 뭐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y, x랑 연방 때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하수고 이제 우리가 수상을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선의 교점을 찾는 상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세로 길이 몇 대 몇이냐면 기울기가 2기 때문에 1대 2가 되겠죠. 내가 요만큼을 k라고 놓으면 너는 지금 2k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PQ의 기울기도 보면은 2t랑 1이잖아, 그렇지? t. 얘도 1대 2죠. 얘가 2k면 요만큼 뭐가 돼? 4k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k랑 4k 합친 5k가 2t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아래 좌표는 현재 k, 2k인데 5k가 2t니까 k가 5분의 2t거든. 그러면 너는 5분의 2t, 5분의 4t다. 이렇게 기울기만 가지고도 좌표들을 좀 따를 수가 있죠. 방정식을 세우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5R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게 사실 이것까지 좌표도 안 써도 됐던 게 여기가 지금 1대2면 여기 자동으로 루트 5죠. 루트 5k죠. 그래서 5R의 길이는 루트 5k이고 k가 5분의 2t라서 이게 나왔고요. 이제 얘를 뭐로 미분하면 끝이야? 시간으로 미분하면 끝이죠. 답은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유형 16은 약간 복습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코어에서 했던 변화율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입체 도형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5R3 오늘 하루에 다 마쳤고요. 숙제가 좀 적진 않겠지만 적어도 속도 감소 전까지는 A스텝파 연습해 보시고 가능하면 B까지 잘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목요일 날도 좀 클리닉을 할 시간이 있을 거야. 네, 회장쌤 질문 받아줄 거니까.